반갑습니다. 후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이나믹 라우팅 프로토콜 중에 하나인 가장 단순한 립 라우팅 프로토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RIP라고 하는 립 라우팅 프로토콜은 이 버전 1과 버전 2가 있는데요. 이 버전이 다를 경우에는 헬로 패킷을 주고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조금 이따가 설정을 하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현재 IP 주소의 구성은 보여지듯이 설정이 되어졌다라고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IP 주소의 설정이나 기본적인 장비에서의 설정은 예전 강좌의 라우터 기초 설정 또는 서브네팅 그리고 IP 라우팅 개요를 edushare-tstory.com 또는 유튜브 강좌를 통해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립 버전 1 같은 경우에는 서브넷 정보를 헬로 패킷을 주고받을 때 보내지 않기 때문에 이 클래스 기반의 라우팅 프로토콜, 클래스 기반의 정보를 주고받기 때문에 클래스풀 라우팅 프로토콜이다 라고 하고요. 이 버전 2의 경우에는 헬로 패킷을 서로 간에 주고받을 때 서브넷 정보를 넘겨주기 때문에 클래스리스 라우팅 프로토콜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전체적인 립 버전 1, 립 버전 2의 비교나 내용들은 이 edushare.tstory.com의 IP 라우팅 개요에 통해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IP 주소 설정은 끝났다라고 가정을 하고, 자, R1에서 립 버전 1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우팅을 설정할 경우에는 라우터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진행할 수가 있는데요. 물음표 해보게 되면 사용할 수 있는 프로토콜들이 보여집니다. BGP, EIGRP, OSPF, RIP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RIP 같은 경우가 Routing Information Protocol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자, 현재 RIP를 통해서 경로를 설정할 거기 때문에 RIP라고 줘야 되겠네요. 그죠? 자, 그리고 버전 1을 설정할 경우에는 굳이 버전을 명시할 필요가 없는데요. 자, 버전이라는 명령어 뒤에 1과 2가 올 수가 있는데요. 1버전인 경우에는 굳이 이렇게 명시를 하지 않아도 버전 1로 자동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2버전일 경우에는 버전 2로 명시를 해줘야 되고요. 자, 그러고 나면 이 다이나믹 라우팅 프로토콜은 앞서 배운 스태틱과 달리 직접 목적지로 가는 경로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R1이 알고 있는 네트워크들을 이웃한테 광고해주는 방식이 됩니다. R2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알고 있는 네트워크 정보들을 R1과 이웃에 있는 R3 이런 식으로 네이버들한테 광고를 하는 방식이 되겠죠. 자, 그러면 현재 R1이 알고 있는 네트워크인 100.0이라는 네트워크와 10.0.0.0이라는 네트워크 두 개가 있는데요. 이 두 개의 네트워크가 R1에 있다라고 R2한테 광고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서로 간에
자기가 알고 있는 경로를 상대편 라우터들한테 알려주게 됨으로써 실제 목적지로 가게 되는 경로들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물론 라우팅 프로토콜마다 최적 경로를 설정하는 기준은 다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때 강구하는 명령어가 네트워크인데요. 먼저 192.168.100.0 랜에 있는 100.0 네트워크가 있다라고 강구를 하고 또 하나 시리얼 구간에 있는 10.0.0.0 네트워크가 있다라고 강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강구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R1에 있던 이러한 네트워크들을 강구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자, 오토 선머리 기능에 대해 가지고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 텐데 현재 R1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 풀 라우팅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서브넷 되어져 쪼개져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클래스 기반으로 강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R2에서도 설정을 진행을 하면 됩니다. R2의 경우에 미리 설정을 해놨는데요. 자, showrun을 통해서 라우팅 쪽만 확인을 해보게 되면 네트워크 10점 대역 오른쪽에 있는 R3와 연결된 20점 대역 그리고 랜 쪽에 있는 110.0이 내한테 있는 네트워크다 라고 설정을 마쳤습니다. 자, R3, R4의 경우에도 버전만 다를 뿐이지 똑같습니다. 단지 버전에 대한 명시만 하고 오토 선머리 기능에 대한 것만 있는데요. 자, 쇼런에서 설정되어진 내용을 보게 되면 자, 라우터립으로 라우팅 프로토콜을 명시를 하고요. R3는 버전 2를 이용할 거기 때문에 버전 2라고 따로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네트워크인 20점 대역 192.168.120점 그리고 120.64 대역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했다 하더라도 현재 R3, R4 대역에 보면 120.0에 24가 아니라 이 서브넷 마스크 값이 26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192.168.120.0에 24 네트워크를 서브네팅해서 4개의 서브 네트워크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26으로 서브네팅을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각각의 네트워크에 지금 할당을 했는데요. 광고를 할 때 20점 그리고 120.0, 120.64 이렇게 광고를 하여도 보여지는 것은 결국은 이렇게 클래스로 보여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대신 립 버전 2는 자동 축약 기능을 이렇게 중지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오토 썸머리 기능 자동으로 축약하는 거에 되겠죠. 자동으로 축약을 한다라는 거는 지금처럼 이렇게 26으로 프리픽스 값을 바꿔서 4개의 네트워크로 쪼개도 결국은 광고를 할 때 걔들을 포함하고 있는 24 네트워크로 광고를 하겠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현재는 이렇게 no 해서 자동 축약 기능을 중지를 시켜줬고요. 자, 이렇게 R4에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기본적으로 립 설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알포도 버전 2가 되는데요. 이 설정 내용을 보게 되면 라우터립 버전 2 그리고 광고해야 될 네트워크 대역인 120.64와 120.128 했지만 결국은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자동 축약 기능은 하지 못하도록 No Auto Summary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같은 립 버전 1에 있는 R1 밑에 PC에서 자, R2 밑에 있는 PC 쪽으로 핑을 한번 때려보게 되면요. 자, 현재 110.10번인데요. 정상적으로 통신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R1 밑에 있는 100.10번 PC에서 R3나 또는 R4에 있는 PC 쪽으로는 통신이 되지 않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이 120.10번으로 핑을 한번 때려볼 건데요. 자, R3 밑에 있는 PC로 핑을 때리게 되면 통신이 되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유를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요. 자, R2에서 이 라우팅 프로토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show IP 프로토콜이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현재 R2에서의 show IP 프로토콜의 내용이 되고요. 자, R3에서도 똑같이 한번 show IP 프로토콜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3와 R4 간의 내용을 가지고 비교를 한번 해볼 텐데요. 자, 두 개의 내용을 가지고 자, 현재 왼쪽에 보여지는 내용이 R2의 내용이고요. 자, 여기 보여지는 내용이 R2의 내용이고요. 오른쪽에 보여지는 내용이 R3 립 버전 2에 있는 장비의 내용인데요. 자, 보시면 자, 현재 여기에 있는 버전 컨트롤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면 자, 립 버전 1으로 동작하는 장비는 헬로 패킷을 보낼 때 당연히 1번 포매팅으로 해서 립 버전 1으로 포매팅해서 보내게 되고요. 리시브 할 때 보게 되면 버전 2나 버전 1이나 다 리시브 한다, 수신을 받는다 라고 되어져 있네요. 이에 반해서 버전 2로 동작을 하는 장비의 경우에는 헬로 패킷을 보낼 때 이 버전의 정보를 당연히 보낼 것이고요. 리시브 할 때, 수신할 때 또 2의 버전의 정보만 리시브, 수신을 한다라고 되어져 있네요. 자, 그 외의 정보들은 우리가 조금 이따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현재 이러한 버전 컨트롤 때문에 버전 1과 버전 2 간에 헬로 패킷을 못 주고받고 있는데요. 이걸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게 되면 자, 버전 2에서 버전 1에서 헬로 패킷을 보내게 됩니다. 자, 이때 버전 1으로 포매팅해서 헬로 패킷을 보내게 되는데 이 버전 2로 동작하는 R3도 마찬가지
기본 타임이 30초인데요. 30초마다 한 번씩 헬로 패킷을 보내는데 버전 2로 포매팅해서 헬로 패킷을 보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버전 2의 정보를 받았는 R2 같은 경우에는 리시브 할 때, 수신 받을 때 버전 2의 정보도 받는다고 했으니까 R3가 보내온 버전 2의 정보는 다 받겠네요. 그죠? 자, 하지만 R2가 버전 1으로 보낸 헬로 패킷은 R3 입장에서 받지를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R3는 기본 방식이 버전 2를 보내고 받을 수 있도록 설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버전 1과 버전 2 사이에서 헬로 패킷을 주고받아서 전체적으로 통신이 가능하게끔 설정을 하려면은 버전 2로 동작을 하는 장비에서 실제 헬로 패킷을 주고받는 인터페이스, 자, 제거 기준으로 시리얼 0/0/0인데요. 요 인터페이스에서 버전 1의 헬로 패킷도 리시브 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해주면 두 개 간의 헬로 패킷을 통해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겠네요. 그죠? 자, 그럼 그렇게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3에 들어가서 자, 헬로 패킷을 실제 주고받는 인터페이스인 시리얼 0/0 자, 그리고 IP 리시브 버전 1 이렇게 명령어를 주게 되면 요 인터페이스로 들어오는 헬로 패킷들 중에서 버전 1의 정보도 받게 되어집니다. 자, 하지만 현재 이 패킷 트레이스 SS는 요 명령어가 먹히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GNS3를 통해서 간단하게 살펴볼 때 요 명령어를 통해서 이 버전 1, 2 간에 통신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자, R2와 R3 경계면에 있는 장비들 중에서 자, 현재 요게 보게 되면 자, 요 위에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버전 1의 정보도 헬로 타임이 30초. 버전 2도 헬로 타임이 30초. 그리고 인밸리드 타임 180초, 홀더 다운 타이머 180초, 플러시드 타이머 240초. 이 타이머는 동일하네요. 그죠? 나머지 어떤 네트워크들을 광고하고 있는지 광고하고 있는 대역들이 보여지고요. 최대 똑같은 경로를 몇 개까지 지원하는지 4개 똑같네요. 그죠? 그래서 버전 컨트롤 외에 클래스 리스를 지원하느냐, VLSM을 지원하느냐 이러한 여부를 제외하고는 AD 값도 아래쪽에 보게 되면 디폴트 값이 120으로 동일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참고로 여기 있는 타이머들은 every 30초는 매 30초마다 한 번씩 헬로 패킷을 주고받겠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이 홀더 다운 타이머는 자, 30초에 한 번씩 헬로 패킷이 와야 되는데 장비의 문제로 오지 않을 경우 바로 네트워크를 갱신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 180초까지 기다리게 됩니다. 기다렸다가 그래도 헬로 패킷이 오지 않게 되면 홀드 다운 타이머가 가동이 되어져서 최대 60초까지 더 기다리게 됩니다.
그래서 60초를 더 기다려서 240초가 되었는데도 헬로 패킷이 이웃의 장비로부터 오지 않게 되면 이 라우터 입장에서는 이쪽에 있는 네트워크들은 죽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 자신의 라우팅 테이블을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갱신하게 되겠죠. 그죠? 자, 이러한 게 없으면 실제 주고 있는 장비 쪽으로 트래픽이 계속 간다든지 이 효율성이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죠? 네트워크망은 고정적인 게 아니라 항상 변화가 발생하는 가변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럴 때 즉각적으로 이 네트워크의 변화를 감지하고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하겠죠. 자, 그러면 아주 기본적인 이 라우팅 프로토콜 중에서 이 립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았고요. 자, 그러면 실제 라우팅 프로토콜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자, 경로 테이블이라고 하는 라우팅 테이블의 내용을 보면, 자, 앞선 시간에도 봤지만 show IP route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앞서 봤듯이 이 CC들은 현재 장비에 직접 연결되어진 네트워크를 나타내게 되고요. R이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결국은 여기 R의 코드명을 보면 lib이라고 나와져 있네요. 자, 그러면 이 100.0 R2죠. R2. 이 100.0은 R1에 있는 네트워크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120.0, 120.64, 120.128 네트워크들, R3와 R4에 있는 네트워크들이죠. 아까 R2와 R3가 헬로 패킷을 주고받지 못해서 라우팅이 안 되지 않나요? 맞습니다. 라우팅은 안 되지만 이 립 버전 1으로 동작 중인 라우터는 아까 show IP 프로토콜에서 봤듯이 버전 2의 헬로 패킷도 수신을 한다라고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수신을 했기 때문에 R3, R4 네트워크에 있는 대역들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단지 통신이 안 되는 이유는 R2의 라우팅 테이블을 보게 되면 R3의 라우팅 테이블을 보게 되면 자, 여기 현재 R3의 라우팅 테이블이 되는데요. 자, C는 본인 거고요. 자, 립 프로세스에 의해서 알고 있는 네트워크가 120.128밖에 없습니다. 현재 R3 라우터는 이 세상에 R4에 있는 랜이죠. 그죠? R4의 밑에 있는 네트워크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당연히 이렇기 때문에 R2, R1 입장에서는 이 대역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R4나 R3가 만약에 이쪽 네트워크로 핑을 때리게 된다든지 하게 되면 목적지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오는 게 되겠죠. 그죠? 당연히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R1은 알고, R2는 알고 있지만 R3는 이쪽에 있는 네트워크 대역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서로 간에 통신이 되지 않겠죠. 나는 알지만 상대편이 나를 모르는데 통신이 제대로 될 리는 없을 겁니다. 자, 이렇게 립 같은 경우에는 아주 단순하게 경로를 결정하는 방식인데
그 이유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어서. 자, 이 라우팅 프로토콜에서 중요한 부분들이, 여기에 나오는 숫자들인데요. 이 120은 앞서 show IP 프로토콜에서 봤듯이 administrative distance 값이라고 해서 굳이 우리나라 말로 옮기면 관리자 거리값 정도가 되는데요. 이 AD 값은 동일한 목적지에 2개 이상의 경유지가 있을 경우에, 만약에 있을 경우에 AD 값이 낮은 경로가 신뢰도가 높은 경로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때 보는 것이고요. 요 뒤에 있는 값들이 매트릭 값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러한 매트릭 값은 당연히 이 경로 비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앞에 부분이 목적지죠. 이러한 목적지로 가기 위한 경로 비용, 우리가 패스 코스트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당연히 우리도 똑같은 목적지에 가는데 비용이 조금 적은 쪽을 선호하게 되겠죠. 매트릭 값도 낮은 것이 선호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 보면 120.64로 가려면 1만큼의 경로 비용이 발생하고 120.128 네트워크 대역으로 가려면 2만큼의 경로 비용이 발생을 한다라고 되어져 있네요. 결과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립 같은 경우에는 홉수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홉이라는 거는 라우터 장비 하나를 생각하면 될 텐데요.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몇 개의 홉, 몇 개의 라우트를 거쳐 가는가, 요거를 최적 경로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토폴로지를 보면서 잠깐 내려놓고, 자, 방금 R2에서 봤는데요. 이 120.0으로 가기 위해서 매트릭 값, 비용이 1이 들었는데요. R2에서 R3라는 라우트 하나를 거쳐서 도달할 수 있는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매트릭 값이 1이 나왔고요. 120.128 네트워크로 가는 경로는 AD 값이, 매트릭 값이 2라고 나왔습니다. R3, R4 이 두 개의 홉을 거쳐서 도달할 수 있는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당연히 매트릭 값이 2라고 나왔는 겁니다. 자, 만약에 여기에 R5가 하나가 더 있어서, 자, 밑에 어떤 네트워크가 하나가 더 있다라면 여기까지 R2에서 도달하는 경로 비용은 하나, 두 개, 세 개의 홉을 거쳐서 이 3이라고 매트릭 값의 표기가 되겠죠. 자, 하지만 이러한 경로 결정 방식 때문에 립의 경우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에 이렇게 R2와 R4 간에 직접 연결되어진 회선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R2에서 120.128 네트워크로 이동을 하기 위해 가지고는 최적 경로가 현재 이렇게 가는 경로가 하나가 있고요. 이렇게 바로 가는 경로가 두 개의 경로가 존재하는데 립은 이 두 개의 경로 중에서 최적의 경로는 바로 이 위쪽 경로로구나 라고 판단을 하고
목적지가 120.128인 경로들은 무조건 하고 위쪽 경로로 보내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위쪽 경로는 라우터를 하나 거쳐가도록 경로 비용이 1이 되고요. 아래쪽 경로는 라우터를 한 개, 두 개 거쳐서 가도록 배터리 값이 2가 나오게 됩니다. 이 AD 값이 똑같을 경우 배터리 값, 경로 비용이 낮은 경로가 우선적으로 최적 경로가 되는데요. 그러면 뭐 별 문제 없이 바로 이렇게 최적 경로가 설정되면 괜찮지 않나요? 자, 하지만 실제 망에서 위쪽 해선은 비용이 저렴한 이 저소고의 해선이고요. 만약에 아래쪽 해선은 비용을 많이 들여서 아주 빠른 고소고의 해선으로 연결을 해놨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이랬을 경우에 실제 목적지로 트래픽을 날렸을 때 위쪽의 저속 해선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아래쪽의 고속 해선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가는 것이 훨씬 더 빠를 것입니다. 그죠? 자, 하지만 립은 아주 단순하게 홉을, 라우터를 몇 개 거쳐 가는가 그것으로만 최적 경로를 설정하기 때문에 세밀한 라우팅을 해줄 수가 없다라는 단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edushare.tstory.com에도 있지만 립 같은 경우 이 최대 홉수가 바로 15홉으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만약 이렇게 네트워크가 쭉쭉쭉쭉 연결돼서 어떤 네트워크가 있는데 여기서 이 네트워크 밑에까지 가는데 만약에 16홉이라는 경로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되면 도달할 수 없는 네트워크라고 판단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립에서의 최대 홉수는 15홉이 되고요. 그 이유는 이 최적 경로의 기준이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홉수가 많은 망에서는 부적합하고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이나믹 라우팅 프로토콜 중에서 가장 단순한 RIP라고 하는 라우팅 프로토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정리를 하면 버전 1과 버전 2가 있고 기본적인 동작 방식은 똑같은데 버전 1은 클래스 풀, 헬로 패킷을 주고받을 때 서브넷 정보를 넘기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이 버전 2로 동작하는 장비들은 클래스 리스로서 헬로 패킷을 주고받을 때 서브넷 정보도 넘겨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단지 버전이 다를 경우에는 헬로 패킷을 서로 간에 주고받지 못해서 서로 간에 통신이 안 되는데요. 단지 립 버전 2로 동작하는 립 버전 1과 연결되어진 인터페이스, 실제 헬로 패킷을 받는 인터페이스에서 버전 1의 정보를 수신받을 수 있도록 iplib receive 버전 1이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버전 1, 2 간에 통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단지 이 패킷트레이스에서 이 모델에서는 그 명령어가 먹히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라우팅 프로토콜 자체에 대한 내용들은 이 show IP 프로토콜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30초, 180초, 240초 이러한 타이머들이나 또는
네트워크를 강구하고 있는 값이라든지 기본 AD 값이라든지 최적 경로를 설정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동일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실제 경로에 대한 정보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show IP root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라우팅 테이블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 여기서 여기까지 핑을 때렸는데 가지 않는다라면은 여기와 여기 R1, R2 라우트에서 show IP 루트 했을 때 이 100.0 네트워크가 R2 라우트에서 보여야 되겠죠. 그죠? 라우팅 테이블에 없는 경로는 당연히 라우터가 처리해 줄 수가 없습니다. 단지 앞선 시간에 배웠듯이 디폴트 라우팅에 의해서 게이트웨이가 설정되어져 있으면 갈 수가 있겠죠. 또한 이 립은 최적 경로를 설정을 할 때 홉수, 그쳐가는 홉수에 의존하기 때문에 단순한 프로토콜임을 알 수가 있고 최대 홉수도 15홉으로 제한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여기선 기초 부분이기 때문에 경로를 조정한다든지 AD 값이나 매트릭 값을 조정하는 것들은 확인하지 않았는데요. 전체적인 기초 과정을 끝내고 나면 조금 더 세부적인 CCNP 정도의 수준에 맞는 내용들을 다시 확인을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지금까지 에듀쉐어의 후티와 떠나는 네트워크 여행의 후티였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컨텐츠를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